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그냥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피부가 가렵고 콧물이 흐르는 증상이 그저 일시적인 불편함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듯 보이지만 우리의 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남자, JYP 박진영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심한 아토피와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늘 가려움에 시달렸고 맑은 날에도 콧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긁느라 잠을 설쳤고 콧물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늘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야 했죠. 그의 코는 그저 장식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병원과 약국을 전전했습니다. 유명하다는 한의원부터 최신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대학병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다양한 약을 처방해 주셨고 약사 선생님들은 좋은 연고와 영양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몸을 전문가들에게 맡겼는데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이 병은 평생 나를 따라다닐 운명인 건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약사에게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병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의학 서적과 생물학 논문들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왜 내 몸이 이렇게 가려운지, 왜 콧물이 끊임없이 흐르는지 그 원인을 직접 찾아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토피와 알레르기의 원인이 단순히 유전이나 면역력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농약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에는 농약 잔여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잔여물들이 몸속에 쌓이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곧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이후 그는 유기농 음식만을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채소 대신 유기농 인증을 받은 마트나 직거래 장터를 찾아다녔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식재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집에서 음식을 할 때는 모든 재료를 유기농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유기농 식재료는 일반 식재료보다 훨씬 비쌌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 필요가 있냐며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건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아토피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더 이상 콧물 때문에 코로 숨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평생 처음으로 코로 깊은 숨을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 전문가들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야만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직원들과 연예인들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회사를 오가며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직원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만 건강하면 뭐하나? 내 주변 사람들도 건강해야지.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직원들에게 최고의 유기농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양념 참기름, 식용유, 간장 하나까지도 모두 유기농으로 사용하여 완벽하게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주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를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면서 그는 회사 제일 꼭대기층에 직원 식당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식당이 아닌 모든 식재료를 유기농으로 사용하는 완벽한 건강 식당을 말입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건강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한 끼 식사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그의 직원들은 매일 건강한 식사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그리고 그 음식은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나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독소를 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매일 바르는 화장품, 그리고 심지어 마시는 물에도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미세한 화학물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레르기, 아토피, 그리고 만성 피로와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늘 피곤할까? 왜 나는 피부가 자꾸 뒤집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은 이미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진실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정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 적들의 이름은 바로 환경 독소입니다. 이 독소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농약,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그리고 수많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박진영 씨의 이야기는 바로 이 환경 독소로부터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왜 나아지지 않는지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 답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기농 식단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몸에 쌓여있던 독소들을 조금씩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뭘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뭘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를 대충 때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자극적인 맛의 배달 음식을 매일 시켜 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끼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컵라면에 들어있는 수많은 첨가물과 나트륨은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배달 음식에 들어있는 다량의 기름과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박진영 씨가 겪었던 아토피와 알레르기, 그리고 만성적인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나에게 좋지 않아.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다시 자극적인 음식에 손을 뻗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건강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영 씨의 경험과 의학적, 한의학적 지식을 결합하여 우리 몸을 독소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몸이 독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피부가 자주 가렵고 트러블이 생긴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찬다.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다. 이 모든 증상들은 몸속에 독소가 쌓여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독소들을 배출할 수 있을까요? 박진영 씨의 첫 번째 선택은 유기농 식단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유기농 식재료는 농약과 화학 비료의 잔여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특히 엽채류 잎채소와 뿌리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채소들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중금속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몸을 해독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의학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봅니다. 우리 몸의 기운이 막히면 병이 생긴다고 하죠. 독소는 바로 이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해독제, 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독소를 해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땀을 내는 것입니다. 땀은 단순히 체온 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나 반신욕을 통해 땀을 흘리면 몸속에 쌓인 독소들이 함께 배출됩니다. 여기서 박진영 씨의 또 다른 건강 비법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기농 식단과 함께 간헐적 간식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간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시간 동안 간식을 먹지 않고 몸이 스스로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전까지 간식을 먹지 않거나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점심 식사 전까지는 물만 마시는 등 자신만의 단헐적 간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쓰는 에너지를 해독과 재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진영 씨는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체력 증진을 위한 것이었지만 러닝은 그에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화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러닝을 하면서 그는 땀을 흠뻑 흘렸고 그 과정에서 그의 몸속에 쌓여있던 독소들이 함께 배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닝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왠지 몸이 무겁네. 오늘은 컨디션이 좋군. 그와 같은 몸의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그가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진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건강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관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씨가 건강을 회복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자신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누가 아토피와 비염으로 고통받던 박진영 씨, 언제 수많은 병원과 약국을 전전하며 좌절하던 때, 어디서 스스로 의학과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유기농 식단, 단헐적 간식, 그리고 규칙적인 러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몸속에 쌓인 환경 독소를 배출하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겪었던 아토피와 알레르기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나 비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면역 시스템은 우리 몸을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지키는 군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환경 독소, 스트레스, 그리고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해 이 군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무엇이 적이고 무엇이 아군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박진영 씨의 경우 그의 몸은 농약 잔여물과 같은 독소를 외부의 침입자로 인식하고 과도한 방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가려움증과 콧물이었습니다. 이 방어 반응은 염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염증은 본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붓고 열이 나는 것도 염증 반응의 일종이죠. 하지만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성 염증은 아토피, 비염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병, 그리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야? 고작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아픈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에 만성 염증의 불씨를 지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뭘 드시나요? 혹시 흰쌀밥과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를 마시지는 않으신가요? 흰쌀밥은 정제 탄수화물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는 곧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러한 식단은 우리 몸의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고 이는 곧 만성 염증의 씨앗이 됩니다. 박진영 씨는 이 사실을 깨닫고 식단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먹었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셨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그의 몸에 쌓여있던 염증의 불씨를 하나씩 꺼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의학의 지혜를 자신의 삶에 접목시켰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인체를 오장육부의 유기적인 관계로 봅니다.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폐회와 간간의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폐는 우리 몸의 기운을 주관하고
피부와 털을 관장합니다. 폐의 기능이 약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혈액을 저장하고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폐와 간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폐 기능을 돕는 무, 도라지, 배 등을 자주 먹었고 간 해독에 좋은 쑥, 민들레, 헛개나무 등을 차로 끓여 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현대과학에서도 이러한 음식들이 실제로 몸의 해독 기능과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지혜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박진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체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양의학이 한 가지 질병에 집중하여 치료한다면 한의학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박진영 씨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을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박진영 씨는 자신이 아토피와 비염으로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의학과 한의학, 영양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는 대신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라는 의문을 품고 계시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건강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박진영 씨의 사례는 단순히 아토피나 비염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성 피로, 소화불량, 두통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수많은 불편함의 원인이 바로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와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진영 씨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식에 대한 인식을 바꿔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아닌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십시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꾸준히 몸을 움직이세요. 박진영 씨가 러닝을 통해 땀을 흘리고 몸의 독소를 배출했듯이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스트레칭 등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드세요.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물은 우리 몸의 독소를 희석하고 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부를 맑게 하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넷째,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우리 몸의 해독 장기인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몸의 해독 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명상, 취미활동,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박진영 씨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서 결국 건강이라는 가장 큰 보물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건강의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식당을 통해 직원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단순히 직원들을 잘 먹이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몸에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박진영 씨처럼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주체적인 삶을 시작하세요.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분명 건강이라는 값진 보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